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구성 이야기의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이 법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이 돼가지고 뭐 소송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법에 대한 그 공부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일이 이제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법을 막 찾아보긴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고 나서 참 낙심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는 목적에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살면서 받아들이는 게 집 계약을 할 때 법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걸려서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주로 이제 민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게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 많은 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는 이제 변호사들이라 하는 거지 저희는 그 많은 것을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법 제103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이제 민법의 제103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대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든가 욕먹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질서를 위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그런 것을 통해서 뭐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게 뭐냐면 아예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줬으면 상대방은 그 계약금을 나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당사자의 뭐 궁박, 경설, 무경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로 한다. 강박을 했다든가 막 협박을 했다든가 뭐 경솔하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속아서 한 것 같다 하는 경우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의사표시 중에 제107조에 보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표의자라는 게 뭐냐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이제 표의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위 아님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뜻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사표를 내가 진짜로 직장을 그만두려고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내 능력이 어떤가 이 회사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지를 좀 알고 싶어 해가지고 그 사표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표를 던집니다. 사장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이 왜 그래? 뭐 너는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너 왜 자꾸 그만두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연봉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뭐 연봉이 뭐 제 능력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쭉 던져요. 그러면 사장님이 알았어? 그래? 그만두려고? 그래? 나 사표 수리할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거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뭐 그게 아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표를 다시 뭐 반려해 주십시오 해도 사장이 아니야. 뭐 자네가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뭐 사표 수리할게.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냐 없냐. 원래 뜻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되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사장이 저 사람이 사표 가지고 핸들링 하는 것 같아. 알고 있어.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사장이 제가 저 사표가 장난친 것 같아 라고 알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이게 소송으로 만약에 막 가잖아요. 가게 되면 이걸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사장이 증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표를 던진 사람이 증명해야 되느냐? 이거 사표를 던진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사장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력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통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정을 통했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이제 짠 거죠. 서로. 상대방과 서로 이게 짜고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했는데 범죄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 그게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착오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가실로 인해 가지고 착오가 발생을 했어요.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착오를 한 거야. 잘못 알고 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의사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이라잖아요. 중대한 가실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가 판례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조문 자체가 내용이 짧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민법에 대한 판례가 되게 많습니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그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아니면 강한 압박, 무슨 협박, 이런 데에서 통해서 한 의사표시는 그 표의자가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행위를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요, 나중에 중요한 내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이게 법에 가가지고 내가 호소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라고 판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판사는 그래 당신이 이거 몰랐습니까? 아유 몰랐으면 저희가 구제를 해드려야죠. 이게 아닙니다. 판사는 모든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요. 당신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런 판단을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변호사 될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민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 판례까지도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번 찾아봄으로써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재산상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민법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